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내 계좌에 쿠팡 관련주는 없지만 이분과 함께한다.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내 계좌에 현덕이가 있다라고 할까 하다가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대신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리뷰할 종목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 6% 넘게 올라주고 있는 이 종목 뭐죠? 네. 쿠팡만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얘기했던 종목도 가고 있는데 오늘 볼 종목은 파인테크닉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폴더폰 관련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 폴더폰을 좀 유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죠. 이게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시행은 아니라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시장을 키우는 거고, 지금 이제 애플이 폴더폰을 만들 걸 알려지면서 시장은 더 커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폴더폰에 들어가는 이 메탈 플레이트, 보통 이제 우리가 힌지라고 하죠. 내장 힌지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좀 그 등락을 좀 거듭해 왔지만은 자 오늘로써 그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에 있고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어떤 그 전장 부품 관련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부품주들의 어떤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주가는 시작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5,600원까지 못 갔는데 뭐 내일 이번 주 안에는 1차 목표가는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파인테크닉스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4,4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하나 더 보도록 하죠. 푸른 기술, 제가 로봇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 로봇 관련주가 좀 쉬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무상 증자를 해가지고요. 권리 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그 가격 대비해서는 약 20%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제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약 13% 정도 좀 올랐던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금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LG CLS하고 이 공항 안내 로봇 있죠. 에어스테아를 만들면서 이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정의선 그 수석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이 로봇 관련 산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봇스타 이런 로봇 관련주 올라갔는데 이 푸른 기술도 어제 급등이 나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가 어떤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이 미래 핵심 모빌리티로 보고 있는 게 자동차 50%,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심항공 비행이라고 하죠. 이 그 도심항공 비행 30%, 그다음에 이제 이 로보틱스를 20%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경협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협주가 아니라 로봇 관련주로 인제 시작하는 거니까 로봇 관련주도 보면은 지금 한 2달 되는 시간 동안 한 70에서 100%까지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푸른 기술은 보시면 인제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넘어섰기 때문에요. 2차 목표가를 14,500원까지 한번 정해서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식의 정협주로 네네. 많이 박혀 있었는데 오늘 로봇 테마와 함께 같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오르면서 1차 목표 주가 터치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터치 기다려 볼게요. 네, 그럼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개해 드려볼까요? 매일같이 저희가 소개하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 안에서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키워드 기대 순위를 투자 기간 열어보면요. 오늘의 키워드는 스마트카드. 2주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 네. 이 스마트카드가 혹시 오늘 전자결제 때문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슈가 좀 센 게 쿠팡이라서 네. 쿠팡을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네.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또 뭐 전자결제, 뭐 또 어떤 그 전자지급, 대행지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스마트 카드라는 게 너무나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을 특정 짓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어떤 그 스마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없고 오늘 인재성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어서 네. 15% 정도의 수급을 수익을 좀 볼 거고요. 투자 기간은 지금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쿠팡의 수급이 좀 빠져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넉넉하게 투자 기간은 2주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안에 15% 수익을 내겠다. 저희 스마트카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관련 뉴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로 봤을 때 산업부 미래차 투자 확대라는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이 미래차라고 하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 뭐 전기차를 볼 수도 있겠고 자율주행차를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산업부에서 이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대하면서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벨 4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 연구 비용을 1.1조 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수소 전기차 충전소 확대라든가 뭐 태양광 풍력 얘기 다 나왔지만은 저는 이 기사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7년까지 범부처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미래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차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하드웨어 쪽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게 이 자율주행도 어쨌든 이 스마트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좀 못 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차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스마트카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거고요. 다음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자지급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IM뱅크 이용 고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DGB 대구은행 금융 플랫폼에서, 이 DGB 대구은행이 원 앱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개인 뱅킹과 DGB 알림이, 그 다음에 DGB 통합 인증을 통합해서 이 원 앱이라는 이 금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대구은행 하면은 지방은행인데 많이 쓰겠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많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모바일 웹뱅킹을 활용해서 토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토스 등과 같이 신용 대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융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카카오뱅크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웬만한 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또 솔루션은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 정보를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아마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지역 화폐 이야기인데, 성남시 이야기거든요. 성남시에서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한 달여 사이에 지역 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500억 원, 이 판매액 50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화폐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짜리를 뭐 9만 5천 원, 9만 8천 원 사가지고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일단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뭐 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용산 지역 화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살려고 한번 써봤더니요. 실제로 이제 싸게 사갖고 더 많은 금액을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지급 대행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이 지원금도 이 지역 화폐로 나가고 있죠. 그런 거 본다면은 이 시장에 있어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의 시장도 이 지역 화폐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좀 정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성남시에서만 이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가 반년새 9,400만 명에서
9,004만 명에서 22만 명까지 2배 이상 늘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역 화폐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스마트 카드 안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아마 우리가 그 대행 업체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는 그게 아니고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바로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인데 스마트 모바일이라고 스마트 카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를 만들면서 어떤 뭐 지급 대행이라든가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다양한 영역의 인베드, SW, 토탈 솔루션 제공해서 지금 이런 어떤 지역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솔루션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 카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그게 스마트카에 들어가는데 스마트카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리 그 팅크베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업체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 업체의 대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팅크베어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도 진입해 있고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 건데 이 자율주행 쪽 말고도요. 이 종합 금융 플랫폼 아차라는 것을 이제 작년부터 출시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차라는 게 뭐냐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인 금융 정보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월급 들어오는 거, 통장 내역 이런 것들을 합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수입이 나오고 어느 쪽에 얼만큼 쓰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서비스로 시작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데이터 3법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인데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서비스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뱅크샐러드라든가 토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NHN 페이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시장이 지금 9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그만 유비벨록스라는 회사가 아차라는 걸 만들면서 이 9조 원대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조그만 회사지만은 이 시장에서 이 아차라는 금융 플랫폼이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화폐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불 결제 인증 시스템, 이 보안 제품을 발급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 국내 시장 1등 기업이 바로 유비벨록스다. 20년 동안 국내의 은행, 카드사, 통신, 공공기관 여기에만 다 공급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에 있어서는 1인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지역화폐 사업에 있어서 지역화폐 카드를 공급하고 발급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봤을 때 108억 나왔는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108억 나왔던 적이 2012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거의 8년 만에 영업이익 100억을 찍고 있는 건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주가하고는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이 빅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자율주행 시장과 그다음에 이 지급결제 대행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뜨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비벨록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 10,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10,000원대를 훌쩍 넘어서 다시 한번 이 12,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0억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100억 나왔던 때가 2012년도인데 차트를 주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00억 찍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가가 34,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따 2012년도에 영업이익 100억 찍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사양산업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왔었고 주가 많이 내려왔었죠. 자,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 100억을 찍은 겁니다. 4분기 실적을 합한다면 더 나오겠죠. 그럼 최소한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이 3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좀 단순 논리인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적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1차 목표가를 1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대응을 해서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는 이 기업
당분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14,000원, 2차로는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요비밸럭스 오늘장 주가 흐름 좋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은 주춤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쿠팡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가 됐을 때, 좀 수급이 좀 이제 좀 퍼졌을 때 다시 한번 종목별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장세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에 무료 방송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